이 걸레짝이 되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좀 살해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다. 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약간 좀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종합적으로 한 80% 정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운반저장기술개발실에서 근무하는 노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사성 물질과 사용 해결로의 안전한 운반과 저장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위키에서 방사선에 대해서 찾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저와 함께 수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방사선을 검색해봤고요.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이 더 안정한 물질로 분解때나 기타 원인으로 발생하는 입자선 혹은 전자기파를 말한다.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방사선에 이제 영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레디오액티브 레이 또는 이제 스트라울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레디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 뒤에 있는 스트라울렁은 독일어인데 처음 방사선을 발견한 렌트겐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혹 독일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같이 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일정량 이상의 피폭을 받았을 때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항상 우리가 일정량의 양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이용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방사선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부터 강력한 투과력과 에너지는 여러 방면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사선은 살균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이용해서 각종 멸균, 소독에 사용되고 있다. 네,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용으로는 이제 가마선을 이용한 라면의 건더기 살균, 우주식품이나 특수 환자용 식재료 살균에 이용된다.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식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료기기라든지 제약, 그런 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멸균을 하기 위해서 감마선 주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중들이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다른 살균 방식을 쓰는 경우도 많다. 이제 방사선 주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학적인 방법과 다르게 저희가 포장을 다 완료한 이후에 멸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고요. WHO라든지 다른 여러 국제 기구에서도 이 방사선 멸균에 대한 안정성과 어떤 영양학적인 손실이 없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X선은 방사선의 최초 발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학적 이용 가능성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사람을 직접 갈라보지 않고 뼈의 구조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 발전하여 CT 영상으로는 뼈 이외의 장기까지 관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사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병원에서의 어떤 엑스레이라든지 CT, 요즘에는 PET-CT 같은 다양한 촬영들을 하는데 방사선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곳에 걸쳐 절차를 이용 중이다. 네, 실제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연구 분야에서도 방사선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삼중수소를 이용한 야광 물질은 지금도 군사적 용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투과력을 이용해서 비파일 검사를 수행한다든지 원자핵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삼중수소를 이용한 야광 물질은 실제로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비상등, 유도등에도 전원이 나가더라도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도등 안에 삼중수소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저희가 천장에 있는 연기 감지기에도 아메리듐 240이라는 핵종이 들어있어서 연기가 들어왔을 때 전기 신호가 바뀌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연기 감지를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는 미세먼지 측정에도 실제로 이제 베타선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에 미세먼지가 많이 잡히면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정도를 가지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만큼 있는지 측정하는 데에도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성을 악용하여 암살 용도로도 사용한다. 폴로늄 자체가 중금속이라 독성이 크고 네오피폭, 그것도 알파선에 네오피폭 당하면 장기가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버린다. 이 걸레짝이 되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피폭을 받더라도 감마선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선량을 주는 건 맞지만 실제로 총량이 중요하지 알파선이라고 무조건 심각한 피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항상 공기 중에는 라돈을 흡입하게 되는데 라돈에 의한 네오피폭도 주로 이제 알파선에 의한 피폭이 되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거지 알파선에 의해서 네오피폭이 된다고 무조건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한국에서도 살해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다. 이 내용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에 링크를 눌러봐도 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살해 목적의 그런 매우 많은 양의 폴로늄은 저희 연구용 원자로 같은 시설에서만 사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다량의 폴로늄을 구할 수도 없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배가 자랄 때 인산질 비료에 함유된 미량의 폴로늄을 계속 흡수하여 추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된 이래 담배 제조사들이 엄청난 돈과 노력을 퍼부었음에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네, 실제로 담배 속에도 많은 양의 폴로늄 같은 방사능이 들어있고요. 타르나 니코틴 같은 물질 외에도 이런 방사능에 대한 피폭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방사선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 활동할 때마다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의 대부분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것이며 소량으론 땅에서 올라오는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 생기거나 덩달아 핵실험과 원자로 사고에서 나온 것도 포함된다. 네, 실제로 저희는 살면서 저희가 원치 않는 그런 다양한 그 방사선에서 늘 피폭을 당하고 살고 있고요. 저희가 받는 피폭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라돈가스를 흡입했을 때 받는 선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표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 그 다음이 이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핵실험과 원자력 사고에 의한 피폭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잘 살펴된 환경에서 짧은 시간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보다 고고도에서 일상적인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항공기 승무원들이 더 많은 피폭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네, 실제로 우주 비행사보다 항공 승무원들이 훨씬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선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항공 승무원이 우주 비행사보다 훨씬 종사자 수가 많고 전체적인 그 생애 동안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을 피하는 방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음식물을 먹던, 공기를 흡입하던, 내가 가만히 서 있던 항상 방사선 피폭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 없고요. 이거를 방사선 피폭을 줄이는 방법 정도로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사성 물질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원자력을 다룬다거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접근해야 된다. 결국 남은 길은 방사선을 사퇴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발전소에 근무하거나 이런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늘 피폭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라돈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폭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살면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싶다면 이 라돈가스 흡입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돈가스를 흡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라돈가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먼지와 다르게 공기청정기로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라돈 흡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함께 저희가 살면서 많은 피폭을 받는 게 이제 CT 촬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어떤 병을 찾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불필요한 CT 촬영도 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방사선 피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반인 분들도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하는 원원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